우리 은하님의 원픽이었습니다. 리어 왕입니다. 리어 왕입니다. 킹 리어. 등짝만 봐도 눈물이 나더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재산 다 물려주 증여 네. 다 해줬더니 눈 감을 때까지 고간여생 지고 가야 된다. 우리 은하님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30년도 더 전에 시험에 좀 집착을 했지. 바로. 바로 뻥뻥뻥 하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억이 나지 않아 막 이러면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롱테크 김주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입니다. 네, 아우 제가 바빴어요 지난주에. 그러니까요. 지방도 다녀오시고. 우리 아들이 훈련병을 이제 마치고 이제는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수료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내가 좀 놀란 거는 훈련소는 저는 논산 훈련소밖에 몰랐거든요. 저는 아들 가진 엄마가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근데 어디 갔다 오셨다고요? 함안. 그러니까. 그게 경상남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 김해, 창원 뭐 그런 데 있는데 근처에. 아, 멀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주변에서 또 일도 있고 그래갖고 뭐 따져보니까 한 2, 3일 동안에 내가 운전을 한 13시간 했더라고요. 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집에 와갖고서는 정말 오른쪽 다리와 팔이 아파. 그러니까 운전하면은 이게 한쪽 몸으로 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안 좋죠. 너무 힘들고 또 이제 수료식 가니까 엄청 울었잖아요. 왜 그때 입소할 때는 훈련소 입소할 때는 그렇게 많이 안 울었다 그러더니. 뭐 좀 울기는 했는데 뭐 막 엉엉 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 입소할 때.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수료식 때는 진짜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지. 한 인간을 내가 키워냈구나. 약간 뿌듯함? 자랑스러움. 뭐 그런 것도 있고, 애가 굉장히 대견하기도 하고, 어쨌든 5주 동안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지낸 거잖아요. 그래서 뭐 다행히 큰 사고도 없이 잘 끝나고, 그래서 자대 배치 받아서 이제는 자대로 갔습니다. 아유, 그러게 정말 처음 봤을 때 꼬물꼬물하던 아기가 이제 군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꼬물꼬물했잖아. 그렇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꼬물꼬물했습니다. 예, 숨가쁜 일주일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요번 주에는 우리가 고전 시리즈를 하잖아요. 네, 오늘 정말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맞아요. 우리 은하님의 원픽이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리어 왕입니다. 리어 왕입니다. 킹 리어. 네, 가장 좋아하세요? 이 작품? 그렇죠. 사실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뭔가 가슴에 와닿는 상황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다룬 것들이 많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와 줄리엣은 그런 사랑은 참 힘들 것 같고, 또 이제 생각해보면 햄릿은 처음에 아버지의 유령이 나타난다든지, 그렇죠. 삼촌이 아버지를 죽인다든지, 뭐 그런 일들은 우리한테 잘 일어나지 않는. 근데 사실 리어 왕의 이야기는 조금만 그 시대를 바꿔서 생각해도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의 어떤 그런 확장판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더 좋아져. 그러니까 이게 왕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그냥 일반 집안에서도 그렇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여기 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햄릿 고를 줄 알았거든요. 네. 햄릿도 좋아하죠. 햄릿은 사실은 연극으로도 가장 많이 그때 본. 굉장히 좋아했었잖아요. 네, 그 조승우 씨 나왔을 때 진짜 너무 연기도 잘하시고 푹 빠져서 봤고, 또 영화도 이제 많이 봤는데 케네스 브라나가 한 것도 이제 그렇죠. 보고, 그 얘기를 같이 하는 건 리어 왕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우리들의 이야기를 섞어서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이제 우리 은하님이 조승우 배우가 이제 출연하는 그 연극 햄릿을 보고 와서 완전히 홀딱 반해갖고 그러니까. 조승우 배우한테 야, 이제 등짝만 봐도 눈물이 나더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막 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맥베스나 오델로를 생각을 하고 있긴 했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뭐 셰익스피어의 무슨 뭐 4대 비극이니 네. 뭐 그러면서 고전을 꼽을 때 맥베스하고 오델로가 들어가는데 사실 햄릿이나 리어 왕이나 그리고 이제 정말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읽은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맥베스하고 오델로를 읽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렇죠. 이걸 한번 다뤄보는 건 어떨까? 뭐 대충 어떤 얘기인다고는 짐작들은 하시겠지만 이렇게 쉽게 읽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갖고 또 맥베스는 어쨌든 정치학자 나오니까 맞아요. 권력에 관한 네. 이야기이고. 근데 어쨌든 리어 왕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변에서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 현실에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일들이고, 그리고 요번에 리어 왕을 하기로 하고선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요번에 이제 원문을 조금 더 네. 찾아봤거든요. 새롭더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시각에 새로운 인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고전은 계속해서 익히는구나 생각을 했죠. 사실 제가 영문학과를 나왔잖아요. 그 영문학 시간에 이제 셰익스피어라는 수업은 두 학기에 걸쳐서 하는데, 수업 시간에 직접 배운 그 작품이라서 더 애착이 가는 것도 있어요. 수업 시간에 그때 다룬 것은 햄릿, 리어 왕, 그다음에 줄리어스 시저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 그래서 제가 교과서를 가져왔습니다. 그 교과서였어요?
30년도 더 전에 진짜 되게 깨끗하게 썼네? 안에 엄청 열심히 했네, 공부. 와. 정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범생의 분위기가. 네. 범생이었네. 멋지다. 교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받아 적는. 우리 은하님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시험에 좀 집착을 했지. 성적 집착. 그렇군요. 아직도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시험이 빈칸 채우기였어. 그러니까 진짜? 명대사들이 많잖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햄릿의 대사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It's a nobler in mind 한 다음에 이제 괄호가 뻥뻥뻥 하면은 너무 한국적이다. 너무 한국적이죠. 그래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억이 나지 않아 막 이러면서. 근데 이거 고어도 많고 이랬고 쉽지 않았을 그렇죠. 텐데. 달달달달 외우는 거지. 고생하셨네. 네, 가슴이 좀 아직도 무거워지는 그런 시험이었고요. 사실 리어왕 우리가 4대 비극 하면 햄릿, 리어왕, 맥베스 그리고 오델로. 나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늘 나도 그런 줄 알았었어. 근데 네, 오델로더라고. 희극은 5대 희극을 꼽더라고요. 베니스의 상인, 말괄량의 길들이기, 한여름밤의 꿈, 그리고 뜻대로 하세요. As you like it. 근데 이런 거 누가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의미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뭐 7대 불가사의 그거 뭐 그냥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해놓은 거라며. 그래서 아니 근데 제가 물은 제 챗 GPT는 모르더라고요. 이거 누가 정했니 그랬더니 모르겠다고. 그렇구나. 저는 사실 한여름밤의 꿈도 되게 좋아했어요. 약간 바이브가 좋잖아. 재밌고 막 맞아요. 말로 변하고 막 이런 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리고 제가 예전에 보스턴에 있을 때 그때 이제 탱글우드라고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여름에 축제죠. 그죠. 페스티벌. 탱글우드에 가서는 이제 연주를 거기서 하잖아요. 여름에 좀 즐기라고. 근데 그때 세이지 오자와가 지휘를 했었던 걸 내가 기억을 해요. 세이지 오자와였고 그 다음에 이제 물러나고서는 메트로폴리탄 그 지휘하던 레바인인가? 제임스 레바인. 제임스 레바인이 왔었지.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탱글우드에 갔는데 그때 이 맨델스 존의 한여름밤의 꿈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연주를 했던 거야. 근데 거기에 그게 있어. 웨딩 마치가. 그렇죠.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바밤 빠바바밤 빠밤 빠밤 빰빰빰. 괜히 들으면 신나잖아 그거. 기분 그렇죠. 좋고.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이 있어갖고 굉장히 좀 좋아했었던. 그래서 뭔가 딱 그날 여름밤의 분위기에 딱 맞는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셰익스피어의 많은 작품들이 뭐 연극, 영화, 오페라, 거기다 음악까지 해서 정말 좋은 작품이고 많은 그 후대 예술가들에게 그 영감을 준 작품들이죠. 리어 왕은 브리튼의 왕이라고 나오죠.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몇 살 정도일까요? 한 70, 80? 그래서 자기가 이때까지 이제 굉장히 잘 왕국을 다스려 왔고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왕국을 세 딸들에게 분배를 해주고 나는 상왕이 돼서 국사에 관여를 조금 하면서 하지만 한가한 생활을 즐기고 싶다라는 이제 말을 하면서 이제 세 딸들을 불러 모으죠. 야, 이런 계획이 있어. 근데 또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한마디씩 해봐. 그러는데 이제 딸이 셋이 있죠. 고너릴, 리건, 그리고 코델리아가 있는데 첫째 딸, 둘째 딸은 뭐 말해보니까 너무 청산유수를 하는 거예요. 뭐 하늘 땅, 별 땅, 아버지 사랑해요 막 그러는데 코델리아 너 말해봐 그랬더니 그거 정말 대단한 대사.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리어 왕이 또 유명한 대사. 야,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이라는 말을 하죠. 근데 사실은 이 nothing이라고 했는데 이 코델리아의 진실을 말하겠다는 nothing에서 이 모든 사단이 나는 거예요. everything이 생기는 그치.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제 상황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리어 왕이 이제 화가 나죠. 화가 나서 사실은 리어 왕이 굉장히 오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함부로 왕위를 내놓겠다라는 것도 사실 그 당시 왕들에게는 허용이 안 되는. 왕은 언제 그만둔다? 죽을 때. 하늘이 내려준 임금의 지위를 자기가 이제 왕권 신수설. 그런 것도 조금은 이제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딸과 천륜이 얽혀 있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야, 이제 관계를 끊을 거야. 이것도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륜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자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천륜을 어겨버리는 그런 이제 왕에게서 이제 모든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자기가 상왕이 되고 수렴청정하겠다는 게 대표적인 예가 영조죠. 그렇죠.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대리를 시키고 자기는 수렴청정을 하겠다 그러는데 끝에 어떻게 됐나요? 아들과 관계만 더 나빠졌죠.
근데 이거를 사실 예전에 읽을 음. 때는 이제 굉장히 어리석은 아버지가 이 음. 가머니설에 꼬여갖고서는 맞아. 그런 것만 듣는 걸 좋아하고 뭐 음. 그래서는 이제 재산 분배를 해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선 진실한 아이한테는 자식한테는 제대로 주지 않고 쫓아내버리고 오히려 그리고 저 돈만 노리는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가진 거 없으니까는 이제 자식들은 이제 천대를 하는 거지 그렇죠. 아버지를 굉장히 전형적인 지금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스토리 맞아요.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재산 다 물려주 증여 다 해줬더니 그러니까 눈 감을 때까지 고간 열쇠 쥐고 가야 된다 이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굉장히 메시지예요. 중요한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는 대사, 야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거기 왕이 데리고 다니는 광대가 있거든요. 이제 맞아요. 그 원문에는 fool이라고 나와서 누군가는 바보라고도 표현하는데 사실은 왕실의 광대죠. 네. 바보 같은 말을 하지만 사실은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하는 리어의 그림자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게 그 자기 지위랑 재산 다 내놓으면 헛껍데기, 껍데기밖에 그 안 얘기를 남기 해 광대가 딱 하기 때문에 그림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코델리아가 쫓겨나게 되는데 네. 사실 그러고선 프랑스 왕한테 시집을 가잖아요. 그렇죠. 럭키비키잖아. 음. 이게 원래는 부르고뉴, 그러니까 맞아요. 벌건디 공하고 약간 정원 비슷하게 해서 막 네. 만나면 어떻게 하냐 뭐 이랬었는데 야, 얘 지참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데리고 갈래? 음. 막 이러면서 하니까는 근데 그 상황에서 굉장히 강단 있게 나오는 코델리아를 보고 프랑스 왕이 이제 반해갖고선 데리고 가니까 진짜 럭키비키야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프랑스 혼수도 없는데 지참금도 없는데 지참금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게시집을 프랑스로 그것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리어 왕은 자기가 생각했었던 은퇴 계획에 따라서 네.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군사들 데리고 다니면서 한 달은 저기 고누리 집에 가고 또 나머지는 또 이제 리건 집에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이제 즐겁게 살면서 그렇죠. 조금씩 기분 나쁘면은 이제 뭐라 그러고 간섭하고 간섭도 좀 하고 뭐 이러고 하리라 했는데 다 줬는데 그거를 딸들이 그럼 아버지 뭐 오셔갖고선 계시다 가세요. 푹 쉬세요. 이거 하겠냐고. 더군다나 그러니까요. 성 안에 100명의 군사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맞아요. 언제 또 그 기분 나쁘면 야야 니네 일로 와. 다 재산 환수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군사 가지고서 있으니까 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양쪽에서 다 천대를 받고 쫓겨나게 된다라는 네. 스토리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쫓겨난 이제 리어 왕을 쫓아다니는 뭐 네. 켄트 백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등장하는 정말 빌런 중에 빌런이 있죠. 에드먼드라고. 에드먼드. 예, 에드먼드는 또 리어 왕의 신하인 글로스터 네. 경의 서자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이복형인 그러니까 적자인 에드가가 있고, 근데 이 에드먼드라는 인물이 이제 빌런 중에 빌런이고 항상 자기가 서자이기 때문에 차별과 서름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의 그 글로스터 경이라는 자기와 가문의 이름 그리고 형을 내쫓고 내가 모든 걸 차지하리라 라는 야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리어 왕의 첫째 딸과 둘째 딸 사이에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예, 삼각관계까지 치정을 일으키는. 저지르는 예, 그런 인물인데, 저는 사실 요번에 다시 보면서 이 에드먼드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고 좀 보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예. 생각을 좀 했었죠. 사실은 이 극의 시작이 글로스터 경이 켄트 경에게 맞아요. 자기 아들에 대해 에드먼드에 대해 말하는 걸로 이 첫 극이 극이 시작되죠. 시작이 되죠. 맞아요, 맞아요. 셰익스피어의 극들이 사실 굉장히 정교한 구조를 띠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햄릿을 기억해 보면 햄릿도 중간에 극중극이 나오죠. 이제 광대들이 맞아요. 나와서 이제 아버지가 삼촌에게 그 독살당한 상황을 이제 그렇습니다.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정교하게 쓰여지는데, 이 리어 왕의 큰 구조는 리어 왕이 딸들과 그 겪는 그 일들이 하나, 그다음에 또 다른 가정 글로스터 경이 자기 두 아들 서자와 적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비극이 또 하나 병치가 되면서 맞아요. 그 두 어리석은 아버지가 그 자신의 오만함을 버리고 어떻게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지만 정신적으로 어떻게 깨어가나, 이런 식의 이제 구조를 띠고 있기도 하죠. nothing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그 nothing이란 말이 굉장히 의미를 가진다. 이 맞아요. 극에서는 코델리아 사례도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외에도 또 쓰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 nothing이라는 거를 한 주제로서 이제 계속 사용을 하는데, 이제 코델리아의 nothing. 코델리아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근데 이거는 약간 노장사상 비슷한 거예요. 이제 코델리아에게 효도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네 부모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말할 게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노장사상에서 보면은 도가도는 비상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진정한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코델리아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부모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도리인데 이걸 뭐 굳이 뭐 말로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래도 물론 표현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토크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우리 아들이 사랑하면 좋아. 그런 거였는데 이게 무슨 또 고집이야. 그러니까 근데, 걔도 깝깝해 좀. 그렇지. 근데 뭐 그 얘기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거니까 이게 다 그렇지. 드라마가 되려고 하니 말을 안 하고 고집을 피우는 거기도 하는데. 자, 이제 에드먼드가 사실은 음모를 꾸미죠. 아들, 이제 형을 내쫓고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독차지하지 꾸미면서 형이 아버지에 대해서 나쁘게 맞아요. 말한 편지를 꾸며내요. 그랬더니 이제 막 일부러 부스럭 막 하니까. 그러는 듯이 막 이러고서. 아버지가 얘야, 그게 뭐냐, 에드먼드야?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데. 아니 아무것도 아니라면 숨길 것도 없잖니. 그러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또 이제 그 사건을 일으키는, 이건 사실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코델리아가 정말 난 말하지 않겠어라는 아무것도 아닌 순수한 순결한 nothing이 아니라 이거는 something을 이제 가리키는 그렇죠. nothing인 거죠. 그러니까 리어 왕에서 또 한 명의 어리석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글로스터 경인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스럭부스럭 보여주는 편지 내놔 봐라 해갖고서 그러니까. 이게 네 형이 쓴 것이 맞냐? 그 형의 필체냐 했더니 맞는 것 같긴 한데 이런 말을 썼을 리는 없지 않겠어요. 막 이러면서 거의 연극에 이제 막 가까운 그렇죠. 짓을 하는데, 그리고서는 자신의 이제 착한 아들 그 에드가를 의심을 하고, 그리고 이 모함과 음모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잡아들여라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에드먼드가 에드가한테 가서 도망가라고. 빨리 피해.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저는 사실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에드먼드가 이 자기랑 이런 걸 다 바꾸려면은 에드가를 아예 없애버리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에드가가 도망을 간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결백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을 한다. 그렇죠. 예, 그 시대는 그렇게 여겼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뭐 아버지에 대해서 패륜을 저지르고 뭐 그 가문 내에서는 어쨌든 반란을 저지르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죄를 인정을 하고 도망간 에드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제 에드먼드가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뭐 에드가를 내친 것이 뭐 에드먼드로서는 사실은 대단히 뭐랄까 이성적인 판단이었다. 근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인간들이 분별이 안 될까? 그렇죠. 사리 분별을 이렇게 못할까 싶었던 게, 그래서 결국은 글로스터 경이 뭐 리어 왕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천대받고 그리고 쫓겨난 다음에 본인도 그 리건의 남편이죠. 코널 경한테 사실은 고문을 당하고 눈을 뽑히죠. 네. 그래서 리어 왕은 이제 정신이 좀 안 좋아지잖아요. 네. 약간 정신줄로. 지금 생각하면 치매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래서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고, 대신에 글로스터는 정신은 멀쩡하지만은 이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혼미해지는 정신, 그다음에 잃어버린 시력과 함께 진짜 마음으로 보는 어떤 지혜가 생기고, 총명한 어떤 그런 인간적 총기가 아니라 좀 더 영혼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그 어른이지만 오히려 성장해 나가는 성장 스토리와도 비슷한 구조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진정성을 못 알아본 거잖아요. 진실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 한 명은 이제 코델리아의 뭐 진정한 아버지에 대한 효심과 사랑을 못 알아본 거. 또 한 명은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에드가가 뭐 도덕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걸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못 알아보았다. 그러니까 둘 다 그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함으로써 나락으로 가는 아버지 모습을 보여주고, 이번에는 사실 그렇게 보면서 글로스터 집안 쪽을 조금 더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에드거는 되게 순진한 인물이죠. 에드거는 그쵸. 순진한 인물이고 굉장히 총기도 갖고 있는 인물인데, 아버지는 사실은 에드가를 사랑한다고 해요. 이제 에드먼드보다는 왠지 이제 에드가를 뭐 적자이기도 하고 큰아들이기도 하고 이제 믿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도 완전한 신뢰를 갖진 않아요. 에드가한테 굉장히 뭐 전폭적으로 신뢰를 가졌다면 에드먼드의 말을 그렇게 쉽게 믿고 그렇죠. 그러지 않을 텐데, 이제 그 상황에서 에드가가 도망가 버리는데, 광야에서 킹 리어가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 바보 톰이라고 푸얼 톰이라고 하는 그 에드가가 변장한 모습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에드가를 계속 그 리어 왕이 현명한 사람, 재판관 뭐 이런 식으로 예우를 하면서 이제 에드가에게 현명한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걸 보면은 이제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벗겨놨을 때 정말로 현자로 다시 태어나는 에드가의 모습을 볼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 사실 여기 하나의 또 성장 스토리가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에드가 그냥 착하고 맞아요. 뭐 에드먼드 말하는 거 다 믿고 걔도 좀 그렇잖아 사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고난을 겪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성숙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또 재미더라고요. 끝까지 변하지 않는 인물은 코델리아인가? 코델리아는 끝까지 그치. 무쇠팔 무쇠주먹으로 계속 나가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리어 왕이 어리석고 오만하면서 자신만이 이제 고난에 빠지는 건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난에 빠지고 셰익스피어 비극의 이제 마지막은 많은 사람들이 죽죠. 여기는 한 16명의 주요 등장인물로 뭐 그냥 군사로 나온 사람 말고는 16명이 나오는데 7명이 죽습니다. 물론 나쁜 사람도 죽죠. 리건, 고너릴, 뭐 에드먼드 다 죽지만 또 사실은 착한 사람들이 다 줄줄이 그쵸. 리어 왕도 죽고 코델리아도 죽고 글로스터도 죽고 이제 줄줄이 다 죽어서 이제 그런 어리석음에서 깨어나는 과정이지만 결국은 그 끝이 죽음으로 끝나는 굉장히 정말 비극이죠.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에드먼드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에드먼드라는 캐릭터에 대한 연구도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빌런은 빌런인데 뭔가 굉장히 다면적인 그런 그렇죠. 성격을 가진 그런 캐릭터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리어 왕이 처음 시작에 켄트 경하고 그리고 글로스터 경이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서는 이 켄트 경이 에드먼드를 보고 저기 자네 아들 아닌가 라고 얘기하니까 이 나쁜 놈이야. 그리고 정확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키운 애기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거 말할 때마다 조금 창피했었는데 뭐 이제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뭔 놈의 아버지가 이러냐고. 그렇죠. 사실 이것도 천륜에 대해서 굉장히 물론 자기가 외도를 했다는 것도 어떤 천륜을 어긴 것기도 하지만 사실 자기 아들인데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 천륜을 어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진 대화도 그래요. 이 친구 어머니가 좀 능수능란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도 전에 아이를 가지셨습니다. 지 아이잖아. 남편이 생기기 전에 아들이 먼저 태어났다거나 할까요? 뭔가 뭐 좀 잘못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Smell of fault. Smell of fault라고. 그러니까 약간 본인 자신에 대해서도 좀 자조적이면서 시니컬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지금 처음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 에드먼드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그런 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예전에 오만과 편견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영국 사회는 장자가 모든 걸 다 가져가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여기서는 얘는 서자잖아. 굉장한 스티그마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사회적 차별도 굉장히 많았었고 스스로도 이제 에드먼드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독백을 하잖아요. 베스터드라고 나를 낙인을 찍어서 맞아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했다. 뭐랄까 좀 울분을 좀 토한다고나 할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에드먼드가 뭐 글로스터가 구박을 해갖고 저렇게 된 거야.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금쪽이가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에드먼드의 캐릭터에서 굉장히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에드먼드가 한 독백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Though nature art my goddess, to thy law my services abound. 자연은 나의 여신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법에 따라 살겠습니다. 뭐 이런 뜻인데 얘가 혼외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생아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것이 사실은 사회적인 규율이나 관습, 규범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차피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니까 사회적 규율이나 규범, 관습에 따르지 않고 자연의 법에 따라서 살겠다라는 의미로 읽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사회적인 규율, 관습, 규범에 따르면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형을 또 존경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내 야망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거 다 그냥 뭐 훼손하고 무너뜨려도 상관없이 적자생존의 예,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겠다. 이런 의미라고들 읽힌다. 뭐 사실 킹 리어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당연히 학술 자료가 많이 나와 있고 셰익스피어가 왜 위대한 작가인가라고 얘기할 때 결국은 위대한 작가라는 건 고전이라는 거 왜 우리가 왜 고전인가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읽어도 또 새로운 걸 느낄 수 있어서 또 고전이지만 당대에도 사실 당대의 상황을 굉장히 잘 나타내서 또 그 인정을 받은 게 그게 고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대가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태어나고 한 30년 후에 셰익스피어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시기가 굉장히 변혁의 시기였다고 해요. 물론 굉장히 이제 영국이 그 유럽의 왕자로 다시 바다의 왕자로 다시 이제 부상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상인 계급 또는 군인 계급들이 그냥 옛날 귀족에 대항해서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 맞아요. 시기였는데 그런 상인 계급들을 보면서 느끼는 불편감. 원래는 지위를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돈과 지위까지 다 가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구세력들이 느끼는 불편감이 킹 리어의 이제 투영이 됐다고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죠. 그래서 그때 불만을 많이 갖던 서자라든지 둘째 아들들, 셋째 아들들 얘네들이 미국에 많이 갔어요. 아, 내가 저기 가서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보리라. 뭐 이러고. 하여튼 그런 구세력들의 오만함을 나타내는 이제 그 리어 인물이 왕이. 리어 왕이죠. 그래서 이제 간을 다 내줄 것 같은 딸들에게 팽을 당하고 이제 광야로 내쫓기는 처지가 되죠. 막 비바람을 처음 맞아 본 거야. 이 사람 맨날 따뜻한 이제 성에 살았으니까 광야에서 그 바보와 함께 헤매면서. 그런데 그때 그 나오는 부분 중에 굉장히 놀라운 게 너도 춥지 않겠니? 라는 말을 하는데 리어 왕이 실제적으로 남을 먼저 배려를 하는 게 실제로 광야에 나와서 처음으로 남에 대해서 이 사람도 춥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 했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딸들에 대해서도 코델리아에 대해서도 그렇게 속단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남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게 얼마만큼 사실은 리어 왕이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게 예전에 소크라테스가 했던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건데 이제 나 자신의 허약함을 알고 또 나 자신의 허약함을 알았을 때 남들과 그 이제 그런 어려움을 나누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혜의 근본이 된다라는 게 아마 셰익스피어가 말하려고 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대사로 돌아가서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말인 게 내가 나죠. 나는 나. 뭐 사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굉장한 오만이죠. 그것도 사실은 내가 생각한다는 것 자체로 내가 존재한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내가 누구인지 말을 남이 해줘야 돼. 그거 굉장히 이제 고전적인 사고기도 하죠. 왜냐면은 옛날에 이제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거는 나는 왕이야. 나는 그 브리튼의 왕이야. 나는 이 성의 주인이야. 뭐 이런 걸로 이제 설명이 되는데 현대사회는 그런 게 더 강하죠. 현대사회는 그쵸.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것은 다 남들이 보는 시각이죠. 김지훈 박사는 이런 사람이야. 뭐라고 이제 사람들의 평판, 별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를 이제 이룬다고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고전적인 사고에서 나온 그 대사기도 하지만 굉장히 나중에 나오는 포스트 모던적인 사고를 이제 담은 대사기 때문에 이 대사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사실 이게 이제 나락에 떨어진 인간이 본인한테 이제 던지는 질문과도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사실 지금까지는 모두가 뭐 폐하하면서 왕으로 이렇게 대우를 해주고 그래서 자기는 왕이라고 인식을 하고 살았는데 광야에 이렇게 호련히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맞아. 굉장히 원초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질문을 던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서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이 나는 드러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계급장 떼고 이제 보자고 하는데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보자. 계급장을 떼고 했을 때 갑자기 그 두려움. 사실은 정말 아까 이제 데카르트 얘기했지만 내가 생각한다고 내가 존재한다 그러면 그건 굉장한 오만이고 사실은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그냥 존재하게 되는 게 아니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뭐 어떠한 그런 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는지 나는 심리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나는 또 물리적으로는 어떤 사람인지 사실 현대인들은 그 질문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우리가 거죠. MBTI도 풀어보고 챗 GPT한테도 GPT야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니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셰익스피어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 그러니까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늘 항상 인간이 지지고 볶고 싸우는 그 질문을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규정해주는 어떤 사회, 환경 이런 거에서 다 떨어져 나와서 이 광야에 정말로 딱 왔을 때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그때서야 성찰하고 고민하고 이제 좀 탐구를 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나라는 존재가 나로 규정이 되는데 그 타인이 없이 규정이 되긴 또 되게 힘들단 맞아요.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umberto eco의 에세이 같은 걸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사실은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었지만 공동체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우리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는 타인이 혹은 다른 그룹이
이제 확실하게 와 닿을 때 그 음. 경계가 만들어질 때 우리는 어떻다라고 규정을 맞아요. 하기가 제일 쉽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에 대한 뭐 우리에 대한 정체성이 음. 강해질수록 타인에 대한 어떤 배제적인 그런 정체성은 더 강해지고 그리고 경계가 강해진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 자신을 스스로 알기 위해서는 다 떨어뜨려 놓고 나 혼자 그냥 광야에 있는 리어왕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나를 알 수가 있어가 맞는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과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그 안에서 나의 경계를 만들어 가면서 이것이 나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아직도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답을 못 찾았지만은 중요한 질문인 건 맞다. 그래서 그림자라는 그 대사가 나오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나는 뭐지? 라고 했을 때 정말 불안하잖아. 내 계급장을 정말 떼고. 내가,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이제 불편한 게 밖에 나가서 이제 누굴 소개할 때 차라리 요즘은 뭐 롱테이크 운영하고 있는 전은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삼성전자에 다니셨다면서요? 그거는 이미 옛날 일인데요? 라고 해도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타이틀을 맞아요. 붙이기를 좋아하잖아요. 편하니까 그런 거죠. 그렇지, 편하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제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정말 그걸 다 뗐을 때 나는 누구인가. 또 그러면 굉장히 불안해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나? 그림자인가? 헛개비야? 막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정말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찾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 같아요. 어려우니까는 이제 왕도 와갖고서 헤매고 다니다가 정말로 폐부를 찌르는 정확한 말을 해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광된 거죠. 그렇죠. 진짜 멋진 말 많이 해. 특히 그 말. 아버지가 누더기를 걸치고 있으면 자식들이 못 본 척하고 돈 주머니를 들고 있으면 다들 아버지 하고 따른다. 이런 정확한 말을. 세대를 초월한 진실이 아니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한. 야, 이거는 뭐 대단 말이야. 그래서 광대의 의미가 굉장히 있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셰익스피어는 정말로 이렇게 대사도 맛깔나게 썼지만 셰익스피어가 유명한 거는 영어 단어를 이제 풍부하게 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다. 그래서 챗 GPT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챗 GPT야, 셰익스피어는 몇 개의 단어를 발명했니? 라고 했더니 1700개 정도를 얘기했는데 assassination, 암살. 그거가 맥베스에서 처음 쓰였다라는 그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믿으면 안 되겠지만 걔 가끔 뻥도 쳐.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criticize라는 단어, 비판하다. 이거는 오셀로에서 처음 쓰였다고도 하고 리어왕에서도 그런 단어가 많겠죠. 저도 찾아봤거든요. 저도 물어봤거든요. 걔한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비슷하네. 비슷하지. 나 똑같아. lackluster라는 말 있잖아요. 그냥 꼬물꼬물한. 뭐 좀 생기도 없고 좀 그냥 꼬물꼬물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엘보라는 이제 여기가 엘보잖아요. 이걸 동사로 썼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영어가. 그러네. 그러니까 명사인데 이걸 동사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제 엘보 이거를 이제 동사로 이제 처음 사용한 것이 이 리어왕에서 셰익스피어가 썼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리어왕이 영화랑 연극으로도 그래도 꽤 올려지는 편이에요. 찾아봤더니 가장 많이 영화화가 된 건 햄릿이래. 역시. 예.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드라마틱하잖아요. 물론 모든 맞아요. 뭐 셰익스피어 작품들이 드라마틱한데 햄릿은 정말 드라마틱하고 그다음에 로미오와 줄리엣이에요. 올리비아 하세. 너무 예뻤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도 봤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하고 클레어 데이 나왔었던 그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지금의 레오나르도가 아니야. 그때는 줄리엣보다 로미오가 더 이쁘면 어쩌라는 것이냐 막 그랬었어 그때. 아니 그게 언제 전인데 예뻤어. 계속 똑같으면 안 되지. 아니 근데 얼굴을 왜 저렇게 쓸까? 안타까울 때가 많어. 아니 브래드 핏 봐. 그건 2억을 써서 그렇대요. 아니 뭐 레오가 2억이 없겠어? 근데 하여튼 입금 전과 후가 너무너무 다르고 그렇죠. 최근 들어서 완전 중요한 아시가 됐지만 진짜 로미오와 줄리엣에서의 레오는 진짜 이게 꽃미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햄릿은 사실 저는 정말 고전. 저는 로렌스 올리비에가 나온 그 햄릿을 좋아하고요. 본인이 감독하고 본인이 배우로 나온 그것도 사실은 계속 봐도 물론 셰익스피어 원작이니까 정말 잘 만든 영화다. 그러니까 로렌스 올리비에 상이 있지. 맞아. 저는 케네스 브라나가 만든 것 중에 Much Ado About Nothing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덴젤 워싱턴이 왕으로 나와서 맞아. 그때 사실은 조금 신선했어. 왜냐면은 흑인 배우가 왕으로 나온다는 게 약간은 뭐 지금은 뭐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때는 조금 신선했었는데 뭐 엠마 톰슨도 당연히 나오고
그것도 이제 즐거운 극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되게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있고. 근데 리어 왕은 사실은 햄릿보다는 훨씬 이제 영화가 덜 된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2018년에 안소니 호킨스가 리어 왕으로 나오고 딸 우와. 고나릴이 엠마 톰슨. 잘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린다. 심술궂은 연기 잘할 것 같아. 완전 잘할 것 같아. 근데 아마존에서 만든 거라서 이제 저는 아직 못 봤는데 한번 보고 싶어요. 구해서 보고 그러네. 싶고. 안소니 호킨스면은 보고 싶네. 그다음에 알파치노가 리어 왕으로 나오는 영화가 진짜? 내년에 개봉한다는데 2026년. 우와. 재밌을 것 같아요. 야, 내년에 볼 영화 많다. 마이클 잭슨도 봐야 되는데.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연극이 2023년에 맞아요. 재작년에 예, 예. 이순재 배우님이. 배우님이 리어왕으로 나오는 연극이 LG 아트 센터인가?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예술의 전당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너무 인기가 많아갖고 연장 공연을 했어. 그래서 연장 공연 때 표를 구해갖고선 가서 봤죠. 뭐 다른 것보다 일단 굉장히 고령이시잖아요. 맞아요. 저 대사를 다 외웠다라는 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은 대사거든요. 사실은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했다 해도 고어식으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서 야, 저 대사를 다 외웠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 그래서 정말 그리고 그거를 끝까지 커튼콜까지 해낸 거 보고 막 끊임없이 노력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죠. 셰익스피어 극들은 정말 보다 보면 굉장히 좀 재밌어요. 그 대사도 맛깔스럽고. 근데 점점 갈수록 이런 고령화 사회를 다룬 리어왕 같은 극이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 우리가 나이 먹은 거야. 노인 뭐 옛날에는 로미오와 줄리엣 그치. 뭐 그런 한여름밤의 꿈 뭐 이런 재밌다 그랬는데 야, 이제는 이 노인 늙어가고 나를 발견해가고 이런 것들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리고 리어왕을 읽어도 코델리아 쪽에 조금 더 빙의해서 읽게 되거든요. 그렇죠. 아버지 너무해 막 이랬는데 요새는 이제 보면서 나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리어왕 쪽에 좀 더 빗대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어렸을 때는 이렇게 읽으면서 아버지에게 정말 다정한 말을 해주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왜 내가 이렇게 진실하게 말하는데 못 알아들으시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자식들이 말이야 뭐 이런 나는 이러면 안 돼야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렇죠. 또 저는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고 떠나면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국리를 해야겠다. 아들 둘 불러 모아서 자 엄마한테 좋은 말 좀 해봐 뭐 이런. 엄마한테 다정한 말 좀 해봐. 아들들은 일단 안 해요. 그런 거를. 말을 잘 안 해. 일단 아들들은. 그래서 그런 딸이나 되니까 이제 시킬 수는 있는 거고 아들은 이제 그게 안 돼. 그때 가면 이제 너랑 나랑 서로 이제 전화해주면서 살아있나. 생존 신고 서로 하고 그러고 살아야 되지. 지훈아 뭔가 다정한 말 한마디 해봐라. 뭐 이런 거지. 알잖아 못하는 거. nothing. nothing. 막 이러면서. 맞아요. 이제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이렇게 추운 날에는 차 한 잔 끓여서 이런 고전을 읽으면서. 근데 셰익스피어의 극이 고전이지만 좋은 점은 도스토옙스키나 이런 것과는 달리 굉장히 얇습니다. 짧아요. 얇아요. 이게 희곡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차피 극이라는 거는 뭐 2시간 혹은 2시간 반 정도에 소화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길 수가 없어요. 잠시 짬을 내서 하루 이틀 만에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인데 읽는 건 하루 이틀 만에 다 읽지만 그 여우는 굉장히 오래가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고전 읽는 맛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고전 읽는 시리즈 항상 마음속에 반드시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서 리어왕, 킹 리어를 다뤄봤습니다. 네. 뭐 언젠가 또 한번 시간이 되면은 이제 맥베스를 한번 해보자고. 좋아요. 나 맥베스 진짜 좋아하거든. 네. 그때를 약속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롱테이크 김준이었습니다. 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